네, 이제 2부는 레버쿠젠 시즌 결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석희님. 네. 분노를 담아서 이번 시즌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로가 한숨이야. 오히려 좋죠. 네.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리그 2위를 했고요. 19승 12무 3패했고 이렇게까지 안 할라 했거든요, 저는. 네. 득점 72골 넣었고 43실점을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16강에서 떨어졌죠. 네, 미넨한테. 심지어 리그 페이지 6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이렉트로 올라갔는데 상대가 레알 아니면 바이에른이었다. 아니 이게 분데스 내전이 16강에서 터진 게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리그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리그 포인트를 두 팀이 서로 갉아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딱 대진 봤을 때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라이프치히가 좀 잘 했어야 했는데 라이프치히가 6연패를 박아버리는 바람에 라이프치히가 너무 박았어. 유럽 이번에 챔스에서. 못 나가잖아요. 7위해가지고.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포칼은 이제 4강에서 빌레펠트한테 떨어졌죠. 빌레펠트 네. 3부 리그의 돌풍. 알론소가 자이언트 킬링 당하는 건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파가 먼저 골을 넣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2골을 먹히더라고요. 네, 그 상태로 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번 시즌에 이제 2개의 우승컵을 들었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유로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목표 우승도 달성했던 시즌인데 그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시즌이었어요. 그죠? 많이 아쉬웠죠. 알론소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은 좀 한계가 드러났다고 봐요. 네, 플랜 B에 대한 부재도 있었고, 그리고 핵심 선수가 아니면 그 핵심 선수 없이 경기를 운영하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뎁스도 많이 얇았죠. 개인적으로 좀 뎁스 보강을 하길 바랬는데 알론소는 좀 다양한 선수들로 구성하는 것보다 좀 약간 과르디올라처럼 스몰 스쿼드로 좀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스몰 스쿼드가 보면서 그러지만 이제 핵심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아니면 영입한 선수가 못하거나 그러면 좀 문제가 많이 터지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리스크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당장 안드리를 4옵션으로 보내버린 것도 솔직히 안드리가 독일 국대거든요. 그렇죠. 독일 국대에서도 주전이란 말이에요. 4옵션으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도 있어야 되고 플랜 A에서의 안드리가 자기 전술에 안 맞지만 플랜 B에서의 안드리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3-2-4 때도 안드리가 잘해줬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6위를 한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사실 이제 알렉스 가르시아, 뭐 나중에 이제 이적장 때 얘기하겠지만 네. 가르시아가 영입이 되고 좀 가르시아를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가르시아가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쓰는 거 보고 쟤 왜 저러지? 저 스페인 그건가? 그 스페인 커넥션. 네, 그것 때문인가라는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레알을 갔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긴 했고 왜냐면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시즌이었는데 레알이 좀 많이 급했나 봐요. 네. 알론소를 바로 데려가는 거 보고. 그러면은 이제 알론소 감독이 평가는 했고 그러면 떠난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떠날 수 있나에 대해서 아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테너여서 문제인 거지. 다른 감독이었으면 저는 헤네스라던가 네. 하다못해 세스크가 왔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론소를 대부분 높게 평가를 하지만 저는 이제 이번 시즌에 알론소의 한계를 명확히 봤기 때문에 이 감독은 여기서 한 시즌 더 이제 하고 넘어가면 이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레알 가서도 클럽 월드컵 비겼잖아요. 그렇죠. 첫 경기를. 한계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좀 아쉽다. 나간 거에 대해서도 아쉬움은 있지만 조금 급하게 나가지 않았나라는 면도 없지 않아 든다. 그래서 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좀 사비 알론소 감독은 그러니까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혹시? 이번 시즌 한정에서 10점 만점에 6점. 6점. 한계가 명확히 보였던 감독이었다. 네. 그러면은 알론소 감독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죠. 네. 여름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레시 가르시아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테리에도 데려왔어요. 테리시. 네. 무키엘레도 이제 대표적인 영입만 치면 무키엘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벨로시엔도 릴에서 영입이 됐지만 벨로시엔. 시즌아웃을 당하셨고요. 그죠? 한 3경기 뛰고 나갔죠. 네. 9월에 이제 십자인대로 이제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이고. 오랜만에 들어봐요 벨로시엔. 네. 벨로시엔.
완전히 그냥 이번 시즌에서 거의 제외된 선수니까 부상으로. 어쩔 수 없는 그거였죠. 근데 부상 어쨌든 벨루시엔 선수를 주전으로 생각을 한 것도 데려오고 게 아닐 테니. 준비전이었죠. 네. 근데 이제 체력 포션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네. 못 해줬죠. 네. 그건 좀 아쉽죠. 그리말도 인카 피해가 많이 갈렸죠. 그래서 네. 대표적인 영입으로는 이 세 선수가 있고요. 뭐 그 외의 선수들은 그렇게 중요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는 그래도 좀 임대를 좀 많이 했죠. 그죠. 겨울 이적 시장에는 다 얘기를 해야죠. 네. 이제 에르모소도 데려왔고 부엔디아. 부엔디아도 왔고 네. 그리고 사르코는 직전감으로 네. 보기 어려우니까 쟤는 이제 논외로 치고 그 실제 FA로 왔더라고요. 네, FA로. 네, 좀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적 시장을 봤는데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적 활동? 나쁘지 않았다. 네. 7점 정도 주고 싶어요. 7점.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잦았다. 이제 테리아도 시즌 아웃을 끊었죠. 그렇죠. 중간에 시즌 아웃 끊고 벨루시엔도 또 시즌 아웃 끊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했던 알론소의 플랜에서 조금 일그러졌다.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에르모소를 겨울에 데려왔는데 에르모소도 몇 경기 못 뛰고 제가 시즌 알기로는 아웃을. 부상을 당했고. 시즌 아웃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상이 좀 많았던 좀 불운한 시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억가가 좀 많았다. 그리고 네. 우승부도 이번 시즌에 좀 많은 그거였다. 네. 그러고 보니까 시즌 총평을 보니까 무승부가 굉장히 많네요. 12무. 저게 개인적으로 이적 시장에서 12무 얘기를 왜 했냐면 다쳐야 될지 말아야 될 선수들이 안 다쳤다면 저 12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 시즌은 이제 좀 레이터쿠젠이라 그래가지고 레버쿠젠이 좀 극장골을 넣고 경기를 이기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당장 가장 지난 시즌에 기억에 남았던 경기가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 그 네. 경기 전 졌다 왔거든요. 마지막 코너킥에서 이제 미넨이 준 선수죠. 스타니시치의 헤더. 이제 동점골을 넣어서 끝냈고 슈투트가르트전도 이제 2대1로 지고 있다가 안드리가 이제 탁 해서 넣었고 호펜하임전도 이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안드리 시크의 연속골로 이기고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이겼죠. 네. 비기고. 근데 이번 시즌은 그에 비해서는 좀 극장골의 빈도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무승부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이길 경기를 못 지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적 시장을 7점 정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뭐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제 자신이 뽑은 레버쿠젠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 그리고 최악의 경기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경기는 슈투트가르트 원정 4대3 3대1로 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극장골로 이겼죠. 그렇죠. 그것도 시크가 시크 마지막에 그렇죠. 프림퐁의 크로스를 받아서 갖다 댄 것이 그게 그대로 들어가면서 4대3 경기. 그럼 골도 많이 터지고 어쨌든 레버쿠젠 팬 입장에서는 예전에 저번 시즌 느꼈던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경기라 아마 최고의 경기를 뽑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얘네가 포기는 안 했구나라는 여기서 느꼈죠. 이런 이게 왜 저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번 시즌도 원정에서는 진 경기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경기에서 졌으면 뒤에 나올 뭐 프라이부르크 원정이라던가 이런 경기에서도 아마 이 빅이 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얘네가 그래도 끝까지 원정에서는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위닝 멘탈리티를 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경기라고 저는 이제 뽑은 거고 최악의 경기는 뭐 앞서 나왔죠. 미넨과의 1차전. 네, 2명의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한 명은 다들 아실 테고 한 명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 경기 한정 쓰레기는 노르드 무키엘레가 일단 무키엘레. 퇴장을 당했죠. 그렇죠. 퇴장을 당했고 선제골에 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단 무키엘레가. 맞아요. 그래서 쓰레기였다. 이 경기 한정. 근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즌이었고요. 무키엘레 한정. 근데 이제 한 명은 뭐 아시겠죠? 누군지 아시잖아요. 코바르시라고. 코바르. 네. 맞아. 제가 본 선수 중에서 최악도 아니야. 얘는 이렇게 얘기하면 잔이다. 그렇게 맞다. 코바르가 있었지. 맞아. 그러니까
말이 떨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한 선수다. 말이 안 나온다. 제가 골키퍼를 해도 그거보다 잘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떻게 그렇게 기본기가 없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번 시즌 이제 코바르가 이제 컵 대회에서 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좀 코바르가 굉장히 많이 불안불안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는 좀 꾸역꾸역 밀고 가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레버쿠젠이 코바르가 2골 먹히면 우리가 3골 넣지 뭐. 우리가 몸부림을 했죠. 95분에 2골 넣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거 안 되니까 코바르는 계속 흘리고 가장 어이가 없던 게 와 크로스 올리는 걸 못 잡더라고요. 그걸 놓쳐서 골을 먹히는데 그걸 라이브로 봤단 말이에요. 새벽에 부모님이 깼어요. 하도 욕을 해가지고. 아니 아버님인가 어머님이 일어나서 네. 너 뭐 걔 새벽에 왜 이렇게 욕을 하냐고. 제가 일단 화가 나 있는데 어머님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일단 안 하겠다 하고 네. 나중에 이제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TV로. 네. 그래서 엄마가 저게 뭐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저걸 봤다. 근데 저렇게 먹히는데 화가 안 나겠냐? 저딴 새끼가 1억을 넘게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라. 쥐한테 돈을 준다니까 엄마? 이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동의하셨나요? 화가 난 건 이해를 하시다. 말이 좀 그러니까 말이 좀 워딩이 세니까 그거는 좀 어머니가 좀 강화를 하시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가 좀 대노를 하셨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 역시 대노를 하셨다. 미신 경기를 최악의 경기로 뽑아주었고 저 또가 생각한 이유가 어쨌든 이 경기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그 다음 경기인 브레멘전에서 졌는데 거기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비르츠를 조기 복귀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14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멜버쿠젠의 시즌이 꼬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파에 미첼 바이저라는 선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방출시켰습니다. 바로 네, 이 좋은 선수인데 6천억 주고 샀는데 부상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을 주고 방출을 시켰습니다. 진짜 방출을 너는 나가라. 넌 나가. 그 이후로 바이저를 안 쓰고 있어요. 백업에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르츠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는 아군과 겹치면서 그 이제 챔스 경기, 브레멘 경기, 그다음 2차전까지 해서 그 세 경기가 좀 3패였죠. 3패. 치명타가 된 것 같아요. 레버쿠젠한테 있어서. 아쉽죠.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코바르가 공을 흘리지 않았다면 코바르. 와. 뒤에 이제 포지션 리뷰에서 자세히 깔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네. 1시간 깔 수 있거든요. 진짜. 네. 집에 가야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태그했어요. 네. 너 나가라고. 제가 웬만한 선수한테 DM이나 이런 거 안 보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를 좀 동근이 형도 저를 아시겠지만 네. 수환 씨도 뭐 아시겠지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말로만 욕하지 막 선수한테 가가지고 막 쌍욕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걸 알아요. 네. 못 참았습니다 그날은. 진짜 태그해가지고 꺼지라고 진짜로. 진짜로 겟아웃 썼어요. 겁나 화가 났어요. 지금 레버쿠젠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팔로우하지 않는 선수가 코바르입니다. 룸브도 팔로우를 해놨어요 제가. 네. 코바르를 팔로우를 안 해놨어. 차단박을 하다가 참았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DM 보내고 싶었어요 진짜. 네. 체코어로 진짜 친구 중에 체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있어. 진짜 체코 친구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좀 욕 좀 배우려고 했다가 참았습니까? 참아야죠. 네, 그렇죠.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그렇죠. 겟아웃 정도면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올해 인물에 대해서 좀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최악 인물로는 코바르를 꼽겠습니다. 최악으로 꼽나요? 최악으로는 코바르고 최고의 인물. 최고의 인물은 비르츠죠. 비르츠. 그렇게 억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준 거는 정말로 레버쿠젠 입장에서 감사했고 나갈 때도 이제 이적할 때도 큰 마찰 없이 나갔죠. 레버쿠젠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지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선수죠. 그리고 또 커다란 돈을 쥐어주고 나갔으니까. 근데 감독이 테나라서 문제죠. 그렇죠. 왜 데려왔냐고. 테나 그렇죠. 내가 감독할게. 그냥. 네. 나중에 뭐 이제 조금 이따 말할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좀 많은 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포지션별 리뷰에 대해서 말할 시간인데 이 어떡하죠? 첫 시간이 골키퍼인데요. 괜찮습니다. 흐나데키 C 드리겠습니다. 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주장이고 이 선수가 나오면 그래도 수비 진의 이제 리더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잘 잡아줍니다. 네. 멘탈이 본인이 잘 안 나가는 타입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만 했다. 네. 그래서 이제 C를 드리고요. 코바르는 F를 2억 개를 줘도 된다. F 2억 개. 억 개. F 2억 개. 오케이.
아니 그냥 영원히 레버쿠젠에 안 보였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내가 레버쿠젠에 가서 가장 감사했던 게 오픈 트레이닝 코바르가 안 나온 걸 감사해요. 내가 진짜 그때도 화가 나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그 레버쿠젠 가면 그 역 근처에 레버쿠젠 밑에 역 옆에 진짜 오늘 코바르 한 장만 쓰겠습니다. 세상에. 그 아울렛이 있어요. 아울렛이 네. 거기 야구 바트를 팔더라고요. 10유로에 팔아요. 그걸 사갈까 했다가 그래도 사람인데 참았다. 진짜 이거 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축구를 못 한다고 죽이는 거는 좀 아이고. 야만스럽잖아. 그렇죠. 네. 참았죠. 근데 네. 버였으면 아마 욕을 했을 것 같긴 네, 해요. 뭐 잘 참았습니다. 네. 참아야지. 네. 그리고 코바르 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코바르 F45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롬브는 노노 NA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롬브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얘가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항상 골키퍼 장갑이 더럽더라고. 코바르는 화가 났던 게 얘는 항상 골키퍼 장갑이 더러운 걸 본 적이 없어. 깨끗한데 축구도 못한다? 이건 화가 나는 부분이죠. 축구만 못하겠으니까. 축구만 못. 이런. 유로에 왜 데려간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체코가 왜 데려간지 모르겠어. 이런. 디펜더를 보겠습니다. 무키엘레 부터 할게요. 네. 부터 시플 드리겠습니다. 시플. 그래도 중간중간 뇌절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멤버로서 잘 해왔다. 시플이고 탑소바는 A죠. A. 이제 뭐 미넨전 실수가 있었고 중간중간 뇌절하는 게 있었지만 얘 없었으면 그렇죠. 사실 그 자리에 뛸 선수가 마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탑소가 빠졌으면. 안드리가 저기서 뛰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뒷공간이 털리는 모습이고 신 중간에 안드리가 막 중앙에서 뛰기도 했고 그랬지만 센터백이 자꾸 가출해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타 같은 경우는 S 있나요? S S 있죠. 드리겠습니다. S 완벽했다. S가 처음 나왔어요. 네, 완벽했다. 그리고 인카피에 S 드리겠습니다. 그리말도의 똥을 열심히 치워줬다. 그렇죠. 그리말도가 수비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번 그렇게 시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을 인카피에가 지난 시즌부터 잘 커버해줬다. 네. 그리고 그 프림퐁도 수비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네. 프림퐁도 A. 중간중간 뇌절을 하지만 그래도 얘 없으면 안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말도 A뿔 드리겠습니다. 네이플. 너 없었으면 아무랬다. 네. 저번 시즌은 S급의 활약이었지만 S 플러스였죠. S 플러스.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예우 빠지면은 공격이 안 돌아가는. 네. 벨로시앙은 NA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못 봤어요. 진짜 NA니까. 진짜 못 봤어. 맞죠. 수비 리뷰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좀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카 A 드리겠습니다. 자카 A. 전반기 때는 정말 괜찮았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나이 이슈로 인해서 폼이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A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S죠. S. 없었으면 안 돼요. 없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위 했다. 열심히 뛰면서 열심히 이제 똥을 치워줬다. 그렇죠. 중원에서 언제나 열심히 뛰어주고 그런 선수니까. 레알 링크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알론소가 또 혀로 꼬시지 않을까. 그 입 다물라. 이제 나갔으니까. 그리고 안드리 B 주겠습니다. 많이 못 뛰었어요. 그렇죠. 많이 못 뛰었는데 이라고 그랬죠. 그 멀티 포지션이잖아요. 네. 센터백에도 뛰기도 하고 참 군말 없이 잘 뛰었습니다. 알론소가 6위만 안 했다면 네. 더 많이 뛰고 더 잘했을 선수인데 그래도 잘하진 못했으니까 B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선수인 알렉시 가르시아. 가르시아는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B를 줄지 C를 줄지 고민하고 있어요. C를 주겠습니다. C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게 컸던 선수였거든요. 맞아요. 패스가 되게 좋고 타락박도 괜찮고 1대1 대인 수비도 괜찮은 선수인데 장거리 패스 말고는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감독이 오면 잘 쓸 것 같아요. 얘를 잘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발밑이 좋고 타락박이 좋은 선수인데 왜 자꾸 후방에서 롱패스만 뿌리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알론소가 본인처럼 만들려고 한 건지 그런 거를 본 건지. 안 돼. 알레시가 그렇게 알론소처럼 똑똑한 선수. 알론소가 훈련장에서 보여준 걸 왜 나처럼 못하지? 그거 좀 위험한데요? 그거 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 말고는 이해가 안 가서 알레시를 쓰는 때 알레시가 하는 역할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드필더진이 이선도 미드필더로 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럼 테리에 네. 테리에 C 주겠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그렇죠. 펜코에서도 핫한 선수가 됐죠. 그렇죠. 이 선수는 싸웠던 이 레버쿠젠 다른 팬분들이 두 명이 서로 싸웠던 경력이 있는 아주 핫한 선수거든요. 네, 제가 말렸거든요. 네. 제가 중재자 했어요. 네,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 중재자가 있었는데 그게 너였냐고. 그렇죠. 두 분의 실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선수인데 C 네, 일단은 비싼 이적료 값을 그렇죠. 못했죠. 2천만 유로였는데 2020M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중간중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연계도 잘 되고 애가 타락하게 되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제 시즌 아웃으로 나가버렸고 반시즌 날렸고 네, 반시즌 날렸고 그리고 홈에서 골이 없었죠. 홈에서 골이 없었어요. 네, 홈에서 골이 없었습니다. 심한데 이거는. 근데 원정에서는 잘 넣어요. 호펜하이 원정에서도 골 넣고 신기한 선수네. 신기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데 기대값에 못 미쳐서 C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르츠 S 플러스 S 5억만 개. 네, 5억만 개. 네. 코바르랑 반대되는 선수. 코바르의 대척점에 있는 바로 네. 그 선수. 리버스 코바르. 네, 리버스 코바르죠. 리버스 코바르. 정말 나가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이 선수의 꿈을 위해서 한번 내보내줘야 된다. 네. 너무 완벽했던 선수다. 안타까운 그런 좀 그런 평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나스 호프만 C 드리겠습니다. C. 일단 못 나왔어요. 맞아요. 왜 못 나온지 모르겠을 정도로 못 나왔어요. 맞아요. 저번 시즌도 막 괜찮게 나왔죠. 괜찮게 나왔지만 이번 시즌 벤치에 많이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 한 선수를 제가 안 했는데 에르모스는 노네로 치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에르모스는 NA입니다. 4경기 거의 리그 4경기 뛰었고 나왔으니까. 6경기 뛰었나 총? 네. 그래서 뭐 미드필더로 다시 돌아오자면 네. 부엔디아 삐플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 극장골을 아주 잘 넣는 맞아요. 선수예요. 이 선수 하이덴헬 원정 그 개 노잼 경기에서 기어코 골을 넣고 이기게 만들어준 선수입니다. 라이브로 봤거든요. 그 경기. 정말 졸음이 올 정도의 피파면서 노잼이었는데 맞아요. 노잼이었는데 부엔디아가 마지막에 딱 결승골 넣는 거 보고 부엔디아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네. 그래서 중간중간 경기였어요. 배터리 역할을 잘 해줬는데 아쉽죠. 좀 빨리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선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삐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 텔라는 포워드로 불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포워드 부르고 아들리도 윙이니까 네. 아들리 C. 네. 너무 폼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들리아 뭐. 그리고 부상도 좀 있었고 체력 포지션만 딱 했다. 그래서 C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윙 자리까지 다 맞췄으니까 이제 남은 공격수를 좀 해주시면 돼요. 보니페이스 F 드리겠습니다. 보니페이스 F 나왔습니다. 주제 수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뭐 하셔도 됩니다. 들어보고 괜찮습니까? 막 그런 선은 안 넘어요. 네, 오케이 해도 됩니다. 아주 천하의 숫자 18놈입니다. 그렇죠. 이런 팀 분위기를 해쳤습니다. 맞아요. 알론소한테 항명을 했고요. 이 군대로 따지면 이거 그겁니다. 하극상. 실력은 괜찮은 선수인데 애새끼예요. 등치는 커가지고. 그리고 금쪽이도 아니고 여기가 뭐 금쪽이 찔소입니까? 거짓말 안 했어도 많이 떴는데 얘 때문에 시즌이 꼬인 것도 있습니다. 얘를 안 쓰잖아 감독이. 왜 안 쓰겠어? 항명했으니까 안 쓰지. 물론 뭐 킬른과의 포칼 경기에서 역전골 넣어준 건 상당히 고맙긴 합니다만 실력은 충분히 있는 선수예요. 근데 얘는 좀 청학동 가서 좀 예절 교육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F 드리겠습니다. F. 사람이 되라 먼저. 예, 어른이 되라죠. 어른이 되라. 소드가 그 롤 아시나요 혹시? 네. 소드가 심했한단 말 있죠. 어른이 좀 되세요. 어른이 진짜 좀 그 말이 되세요. 얘한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심하게 발언을 들면서 어쨌든 보니페이스 선수는 F를 받았습니다. F 맞습니다. 재수강해야 돼 얘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선수 얘기 해볼까요? 시크. A입니다. A. 네. 되게 툴이 답답하고 되게 써먹기 어려운 선수인데 팀 내 최다 득점이에요. 21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자고 그리고 군마롯이 잘 뛰어줬습니다. 알론소한테 서운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알론소가 남는다면 이제 떠난다라고 얘기를 시즌 끝나고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좋은 선수예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리버스 보니페이스다. 네, 얘는 인간이 됐다. 인간이 됐다. 어른이다. 그리고 뭐 잔류 선언을 했던데 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네. 어쨌든 31경기 21골을
르신 선수니까. 그죠. 되게 감사한 선수에 없었으면 무슨 공격수 사르고가 선발로 나왔거나 아니면 저기 이케조를 오니에카가 선발로 오니에카 어떤 아주 최악의 아이고. 어쨌든 버텨줘서 감사하다. 네. 그리고 이제 공격수로 불리던 텔러 네. A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중간중간에 잘했어요. 당장 미넨전에서 선제골 넣어준 것도 텔라였고요. 포칼 경기 말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얘가 있음으로써 중간중간에 수비진들의 상대 수비를 붕괴를 잘 시키더라고요. 물론 골 결정력은 좀 아쉽지만 네. 얘 프로 의식과 개인적으로 스텔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사람이 됐어요. 리버스 보니페이스. 리버스 진짜 애가 리버스 보니페이스. 애들한테 그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다 하나하나 사인해주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런 선수입니다. 약간 그런 인성 전형 합격을 했군요. 인선 전형 합격에 그리고 아들리처럼 뭐 드리블 실패하지도 않아요. 드리블은 잘해. 근데 골만 못 넣지. 근데 이해를 가요. 왜냐면 윙칠스이니까. 네. 예전에 소튼에 있었죠. 소튼에서도 톱으로는 많이 안 뛰었죠. 네, 윙에서 윙이었죠. 오른쪽 윙에서 뛰던 애가 톱으로 나와서 제로톱 원톱으로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줬습니다. 좀 기쁘네요. 소튼 유스 출신 선수라. 그죠. 네. 감사하게. 아스날 유스 출신이기도 했고 예전에. 그죠. 아스날 유스 출신이기도 했죠. 네. 그러고 보니까 텔라가 그 정도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텔라 되게 좋아합니다. 다음 시즌 유니폼도 신선하네요. 텔라를 박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인카피에랑. 인카피에랑 그 정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보니페이스는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친구를 어떻게 할지 사우디 형님들을 꼬셔야죠. 내보내야 된다는 점은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중대장이 싫다고 야 이 새끼야 너 나랑 1대1로 맞짱 뜨자 하면 안 되잖아요. 상명이죠. 그거 진짜 안 되지. 그러고 그랬다니까? 에바지. 경기 중에 내보내야지. 던지고 자꾸 얘 얼굴이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보니페이스 선수 F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코바르 없었으면 얘가 최악의 선수였어요. 코바르가 있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워낙 넘사벽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포지션별 리뷰를 마쳤고 이제 그 다음 시즌 보강 포인트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포워드를 보강해야죠. 네. 일단 나갈 선수가 한 명 확실하잖아요. 이제 보니 그리고 많이 이적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우디 형님들 충분히 괜찮은 선수입니다. 안 그래도 50에 놓쳐서 아릴라 형님들 서운해하시던데 저희는 단돈 50M에 주급도 싸요. 5만 유로 정도밖에 안 하니까 10만 유로 정도 주시면 또 헬렐레하고도 갈 겁니다. 다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독하고 맞짱을 뜰 수 있다. 그런 야차루를 치명적인 단점도 있고 그리고 애가 좀 어리다. 개인적으로 보니페이스 집에 사인이 있는데 되게 애가 좀 초딩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어요. 사인이 초딩 사인이 초딩 같은 게 행동이 초딩 같다. 행동이 초딩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어리더라고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이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중학생 보는 느낌. 멘탈이? 그죠. 일단 학령한 것부터 자체가 중학생이죠. 일단. 좀 신기하네. 초딩은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이해라도 가는데 중딩부터는 보통 저희가 이해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축구만 해서 차라리 이또 이렇게랑 주양파리처럼 여자 이슈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 그것도 아니야. 초딩은 좀 곤란하죠. 얘는 어느 팀을 가도 계속 저렇게 항명을 하면 대우 못 받을 텐데 좀 걱정이긴 해요. 내가 경기 중에서도 그런 걸 보이고 막 부엔디한테 짜증내더라고요. 경기 하는 내내. 부엔디아 뭔 잘못인데 도대체. 맞아. 그 경기 중에 이제 부엔디아랑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부엔디아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맞아. 이건 뭐야? 이러고. 이 새끼 이건 뭐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 뭐야? 저 표정이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나 왜 욕 먹고 있지 여기서? 나 임대생인데 용어 얘가 왜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 싸운 이유가 그거지. 나한테 왜 패스 안 줬냐? 맞아. 그것 때문에 싸운 거라. 초딩이냐고 생각이 있겠지 애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니페이스 선수를 대체할 공격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하는 게 코바르 얘기잖아요. 백업 키퍼를 사와야죠. 근데 있습니다. 백업 키퍼는 흐라데키가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왔죠. 플래컨이라고. 그렇죠. 너무 행복합니다. 간만에 제대로 된 키퍼가 왔어요. 네. 어쨌든 흐라데키는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서브로 두는 게 맞지만 어쨌든 플래컨이라는 훌륭한 장까지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오니까 어쨌든 그 포지션은 코바르도 안 보게 돼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지금 그래서 이정날에 스토리로 데이식스의 해피바 같잖아요. 해방. 코바르 해방. 매일 웃고 있어요. 그래서
코바르 해방전. 이게 화가 나잖아요. 정말 네. 제가 최근에 근황 때 사회 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상대하거든요. 네. 말을 못 알아들어요. 화가 나잖아요. 아. 그럴 때마다 코바르 사진을 봅니다. 그럼 화가 진정이 되더라고. 아, 그 정도까지? 그래서 골키퍼는 생각해 보세요. 주전 키퍼가 공을 뒤로 흘려서 골을 먹히고 그 소트넘을 봤어요. 화가 나셨잖아요. 바질 때문에. 그렇죠. 램지데일 보니까 나도 그런 속이 느낌이에요. 찌르더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골키퍼는 정리가 됐고 혹시 다른 포지션이 또 있을까요? 수비수도 이제 타가 나갔으니까 아, 에르모스를 다시 데려오던 잡아줄 수 있는 만한 센터백이 필요한데 냉정하게 타랑 인케피에는 성격상 그렇게 못해요. 애가 맨날 신나 있어. 카피에는 특히 그러니까 이 뚱가뚱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고 맨날 막 경고받고 막 흥분해서 그런 경고하고 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가슴은 뜨거운 독실한 기독교인.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애는 착하잖아요. 혼종 조합입니까 이게? 사인해줄 때 되게 신나 있어. 얘가 막 룰루랄라 이러면서 사인해 주는데 개인적으로 인카페를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센터 다음 시즌에 3백을 쓸까요? 3백을 쓸 수도 있을 거라 봐요. 테너 성향상. 근데 그러면은- 4백을 쓰겠죠. 그러면 이제 좀 인카피에의 정신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의 네. 영입이 좀 탑소바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네. 때 탑소바 그러면 나이도 좀 있고 오더도 잘 내리는 네, 약간 그런 수비수를 에릭 좀- 다이어 같은 에릭 다이어는 안쉽게도 탈락입니다. 아쉽게도 아. 모나코로 가셨기 때문에 네. 아쉽네요. 아쉽게도 네. 주급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네. 할 수는 있지만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매를 근데 다이오 뭐 좋지만 소튼에 데려가시겠어요 그러면? 이분은 안 갑니다. 아 그래? 우리 이분입니다. 안 돼요. 죄송합니다. 팡푸 아 맞아 로빈 코우 얘기가 나왔었는데 코우 얘기 나왔죠. 코우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팔아주세요. 근데 제가 못할 이제 해가지고 안 됩니다. 아쉽게. 코우는 투타도 근데 지시하는 유형은 아니라. 어쨌든 이제 좀 코우나 네. 이제 에르모스처럼 좀 이제 좀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좀 베테랑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맞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풀백 자리에 무켈레가 아, 나갔잖아요. 무켈 나가고 프림퐁도 나가고 프림버그도 네. 나갔으니까 아르투로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아르투로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풀백 하나도 데려와야 된다 보고 그리말도도 지금 나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풀백도 그래서 풀백을 인카피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풀백으로 그치 풀백도 가능한 선수. 그렇지만 그럼에도 왼쪽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벨로시앙이나 인카피나 둘 다 전문 풀백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명은 데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보강할 포지션이 많긴 하네요. 어쨌든 비르츠 나간 자리도 비르츠 나간 자리는 개인적으로 메카티라던가 바너라던가 폴 바너. 그 두 명을 제일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제발 한 명만 놔주세요. 네. 그리고 센터백에 콴사링크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나를 당장이라도 효수를 시켜야 된다? 저도 그 링크 떴을 때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물 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네, 물 하나 아주 저기 냉장고에 있는데 가족이 좀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가족. 네. 어쨌든 뭐 둘 다 가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콴사의 영입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셔서 물을 또 깡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칸사가 이적료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더라고요. 3천만 파운드 에드온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말이 돼? 이거 롤패스를 내리쳐야 될지 롤패스가 심지어 이제 어젠가 이제 잉글랜드 U21 경기에 있었는데 거기 칸사가 뛰었거든요. 그거 거기 보러 갔어요. 갔다. 보러 갈 수는 있지.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약점을 잡혔다 리버풀. 롤패스는 성향상 애가 감독을 좀 밀어주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테나우야? 죄송합니다. 테나우 그러니까 테나우 감독님의 픽이 그동안 정확하지 않았던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다 틀렸죠? 너무 많이 봤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그런 두려움이 또 앞서는 거죠. 아니, 실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왜 데려온지를 모르겠어요, 컨사를. 개인적으로. 네. 콴사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긴 합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비 라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콴사는 뭔가 거기 이미 있는 선수들이랑 프로필도 겹치는 데다 명백히 하이원이거든요. 하이원 누가 봐도 탑소 봤을 때 콴사 쓸래 하면 탑소 봤을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버도 수비에 코바르가 나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돼요. 수비 코바르. 엄청난 제가 이걸 또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수비에 코바르래. 제가 콴사. 좀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할 때 에임이 정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네. 코바르 생각할 때. 그런 대상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콴사가 오면 제가 콴사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콴사는 좀 그 돈 주고 안 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적설까지 다 정리된 건가요? 네, 그리고 공격수도 네. 보니페이스처럼 연계가 되는 애가 왔으면 좋겠는데 매물이 없어요. 아, 요즘 공격수도 싸게 말랐죠. 그래서 요케레스를 들였으면 하는데 안 되겠죠? 네, 요케레즈는 워낙 힘들 것 같은데요. 그 이상급의 팀들이 너무 많이 노리고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케레즈는. 물론 산다면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최고의 게이드키. 정말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네, 그 정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 포지션이 다 보강이 필요하다. 심각하잖아. 왜냐면 자카도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작가도 이정 밀란 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러면 자카 자리를 와, 가르시아로 대체하고 팔라시오스의 백업 자카 가르시아 백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비르치 이정료 다 지출하게 생겼는데요. 안톤 슈타우 어떻습니까? 슈타우 좋죠. 슈타우 팔아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영입이. 그러니까 약간 되게 전체적으로 많은 포지션에서 보강이 필요하다. 네, 그래도 이제 보움에서 수비수를 데려왔습니다. 웨르만이라는 선수랑 맞아요.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임대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시즌.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브라임 마자라고 그죠? 이브라임 맞아. 근데 개인적으로 비르치 대체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직접적인 대체로 보긴 어렵고 물론 이브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긴 했지만 뭐 이 선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악셀 타페라는 유망주를 데려왔는데 직전감으로 보기에도 없는 선수죠. 거의. 무리가 있어서 더 영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레버쿠젠입니다. 아들리도 제가 봤을 땐 마자는 이번 시즌은 다음 시즌 한정으로는 아들리 자리를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백업으로서 체력 역할인데 잘할 것 같아요. 네. 하는 그 베를린 경기를 좀 찾아봤거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플레이 메이킹도 되고. 그 아들리가 이제 빨리 좀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나갈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 살 선수도 많은데 참 우리 사우디 형님들이 좀 복잡하네요. 비싸게 사줘야죠. 네. 네, 어쨌든 좀- 이번 시즌은 제가 좀 화가 많이 나는 시즌이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시즌의 상태를 보면. 그러면 네. 다음 시즌 희망 성적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성은 리그 우승인데 심장은 2위고요.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8강까지는 갔으면 좋겠고 포칼은 우승을 노려볼 만하지 않나. 오. 그리고 다음 시즌 희망상 코바르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발 일단 1차 목표? 1차 목표. 나 그것만 돼도 진짜 내가 그 시즌권이니까 멤버십 살 테니까 제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네. 코바르 영입 코바르 죄송합니다. 코바르 방출 우선시해야 된다고. 우선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똑같은 공통 질문이지만 만약에 이 성적을 거두면은 테나우 당장 내쫓아도 할 말이 없다. 한 성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리그 몇위 이런 거. 개인적인 바람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꼴 보기 싫다. 근데 뭐 현실이니까. 농담이고. 네.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4위 5위 밑으로 5위 밑으로 내려가면 정질이고 포칼은 뭐 빨리 떨어져도 된다. 대신에 리그랑 챔스는 조금 리그는 무조건 4위 이내로 들어야 되고 오케이. 챔스는 플레이오프를 가도 좋으니 16강만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달성을 못하면 저기 어디야 빨리 내보내야죠. 그렇죠. 테나우 감독이 과연 레버쿠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많은 맨유 팬들이래.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알론소급은 아닌데 저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선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테나우가 그 전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저도 밈화 시킨 거지만 솔직히 지금 나갔으면 하는 것도 이상한 애들하고 링크가 그러니까 나니까 판사 이런 애들하고 링크 나니까 막 판사 안토니 그러니까 그렇죠. 안토니 끔찍한. 가르나초. 나 숨 막혔어. 그때 와 이거 뭐냐 이러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레버쿠젠 팬 입장에서 화가 날 수가 있는 게 거기 밑에 훈수가 많아요. 와 지발 쓰레기 처리 막 이러 엄청 달린단 말이야. 와 역시 대하의 말하고 막 우리 비르츠 프린퐁 주고 콴사를 사주는데 우리 대 레버쿠젠 힘드는데 감사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도는데 맨유 팬들이 자꾸 저한테 광고해요. 제발 이거 진짜 아찔하다니까. 안토니 가르나초 가져가라고. 제발 사과래. 그 정도 값어치는 한데 우리 베티스에 사는 거 보지 못했냐. 어쩌라고요. 거기 스페인이고 여기 독일. 베티스 팬도 그 베티스에서 활약하는 거 보고 막 엄청 욕했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베티스에서 못한 건 아닌데 기대 이상으로 하입당하고 있다고 좀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맨날 골 넣고 어시스트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댓글은 좀 취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하나 이제 한국과 네. 관련된 레버쿠젠 에피소드를 하나 풀자면 네. 23-24 시즌에 잠깐 임대온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 한국에 최근에 방문했더라고요. 아 봤으면 좀 인사 좀 하고 네. 사인 좀 받았을 텐데 또 아쉬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사인 받으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보라 사인이 있어가지고 아 이미 있나요? 이미 있습니다. 역시 레버쿠젠 가서 제일 처음 본 선수가 보라였는데 오. 되게 재밌고 유머러스하더라고요. 오. 스페인어로 조금 대화를 해봤거든요. 오 근데 말이 너무 스페인어로. 빨라요. 아. 제가 한국어 하는 느낌? 그렇지. 그분은 이제 현지인이시니까 스페인 사람이. 근데 웬 동양인이 와서 스페인어를 말을 거는 게 좀 신기하긴 했나 봐요. 신기하게 오. 쳐다보더라고. 신기해. 신기하긴 하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좀 분데스리가 쪽에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더라. 이번에 정우영 선수 결혼식 해가지고 스코우하고 와 스코어 오랜만이다. 네, 로버트 스코우하고 뭐 윈나우도 오지 않았어요? 골키퍼? 네 아마 이제 우니온 쪽 선수들도 오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글레시아 선수도 오고 뭔가 좀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막 그 사람들 막 경복궁 앞에 사진 찍고 이런 거 보니까 얘네가 왜 왔지? 얘네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선수들인데. 네, 그런 선수들이 와서 좀 신기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올 거면 말을 해주고 오라고 사인 그치. 선물 좀 주게. 몰래 오지 말고. 아니 그리고 이글레시아스한테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감정이 좀 있어가지고 게이 아닙니다. 네. 그 좀 네네네. 뭐 그럴 수 되게 있죠. 선수 긍정적으로. 와 팬 관계. 왔으면 진짜 선물 같은 하나라도 뭐 고기라도 하나 사주지 않았을까. 벌이가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이글레시아 선수가 롯데를 그럼 이제 코바르가 이제 만약에 한국에 왔는데 마우쳤다. 감옥 갈 준비해야죠. 코바르 선수는 입국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저희? 시간이 너무 지체됐네요. 네. 뭐 오늘 지금까지 이제 마이스터 샬레 66화였고 오늘 처음 참여해주신 준우님 호감 클럽 월드컵 얘기를 안 했는데. 클럽 월드컵 얘기를 간단하게 안 했군요. 할까요? 네, 그럼 뭐 간단하게 하죠. 재밌습니다. 모든 경기가 하나같이 다 재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호바르 때문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말이 좀 빨라지고 조금 문맥이 좀 이상해지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을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개막전부터 0대0 경기가 나왔죠. 아라을리 대 그렇죠. 인터 마이애미인데 코바르가 저거에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코바르야. 코바르야. 나는 골키퍼가 여기서 바운드되는 거 쳐내가지고 코너킥을 만드는 걸 처음 봤어요. 레버쿠젠에서는 근 5년간 없었거든 그런 일이. 배땡비. 또 코바르가. 편안하게 오는 걸 놓쳐서 뒤로 주는 경우가 있어도 쳐내는 건 처음 봤단 말이에요. 네. 되게 재밌었다.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경기부터 재밌는 경기가 많았고 어쨌든 저희는 뭐 분데스리가 팟캐스트니까 거기 있는 미넨하고 도르트문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렇죠. 미넨이 또 클럽 월드컵 1호골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양학을 네. 오클랜드 시티한테 보여주면서 10대0 대승을 10대 0으로 첫 번째 경기에 보여줬습니다. 대양악을 했죠. 네. 그런데 그 경기에서도 이제 그 선수는 무득점에 그치는 캐리케인 선수 지면서 근데 뭐 이제 비판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 경기에서 네네네. 이제 더 강력한 보카 주니어스를 상대로 넣긴 했는데 네, 케인이 뭐, 그렇죠. 왜 그랬을까? 심지어 그 경기 코마이 골 넣었거든요. 황 골랐어. 그 경기에 뭐 사샤보이도 골 넣었어요. 사샤보이도 골랐어. 네, 되게 잘 넣었어요. 근데 왜 케인은 근데 샤샤보이 제가 그 경기 봤는데 샤샤보이 그거 하려고 6개 날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슈팅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들어갔는데 계속 또 놓치니까 자기 안 되겠다 싶은데 그냥 크로스 올리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오클랜드 상대로라도 그걸 해야죠. 그렇지. 그거라도 해야지. 그걸 해야지 애가 몸값 쭉쭉 떨어지면 안 되죠. 빨리 세이브 해야지. 어느 정도는. 예. 그리고 리그에서 그러면 뭔가 떨어지거든. 클럽 월드컵에서 해야 돼. 여기서는 웃으면서 지나갔으니까. 뭐 아마추어 선수들인데. 리그에서 프로 애들인데. 그럴 기회도 없어요. 어. 뭐 어차피 나오지도 못하고. 리그에서 하면 정색하거든. 왜 저 새끼 뭐하냐? 이러고. 저 새끼 당장 빼. 저 새끼 당장 빼라고. 그리고 뭐 무시하려도 뭐 헤트트릭을 네. 했고. 네. 근데 뭐 이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네. 두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좀 보카 주니어스한테 이제 남미 팀한테 미넨이 첫 승을 거더라고요. 네, 유럽이 남미 상대 첫 승이에요. 하긴 뭐 두 팀이 만날 일은 두 대륙이 만날 일은 별로 없긴 하니까. 클럽 월드컵. 클럽 월드컵에서? 네, 다른 경기가 있죠. 첼시가 졌잖아요. 플라멩고한테. 그리고 파리도 보타보고한테 졌어요. 이고르제스한테 맞네. 선제골 먹혔죠. 남미 팀이 세네. 그리고 이런데에서 플루미넨세 또 도르트문트한테 비겼죠. 비겼죠.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경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미는 뭐 보카 주니어스한테 뭐 근데 또 2대 1이어서 되게 뭐 대승을 거둔 건 아니겠네요. 근데 보카가 오히려 벤피카보다 더 빡셀 수가 있는 팀이라 잘 넘겼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남미 팀들은 지금 시즌이 진행 중이라서 경기 감각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이쪽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하더라고요. 30도, 40도 된다고 하던데 그쵸. 이제 같은 아메리카니까 또 뭐 이제 시차도 이동하는데 맞겠고.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을 테고 약간. 그렇죠. 유럽에 비하면 덜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적응이 돼 있더라고요. 남미 애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 쪽 한정에서는 좀 적응이 돼 있는 편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남미 팀들이 이번 주 강세인데 어쨌든 그런 팀을 상대로 미넨이 승리를 거둔 건데 독일, 러시아고 아무튼 좋은 성과다. 경기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근데 좀 다만 좀 아쉬운 점 하나는 무시알라가 이제 들어왔는데 25분 만에 부상으로 네. 아웃이 됐어요. 또 그래가지고 비상인데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검사 결과는 좀 가벼운 부상으로 나와가지고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누웠을 때 선수들이 막 안 된다 이런 거 보고 큰일 안 됩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네는 이제 벤피카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고 현재 C조 1위를 2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상당히 뭐 네, 예상이 가능했던 맞아. 자신감. 스웩 시티의 보카 주니어스인데 그렇죠. 사실 가능했다. 1, 2등 싸움이라고 봐야 되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미넨의 클럽 월컵은 순항하고 있다. 네, 순항하고 있고 네 이제 도르트문트가 순항은 아니죠. 네, 순항은 아니. 첫 경기부터 좀 굉장히 의외였는데 이제 플루미넨시랑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가 상당히 좀 뭐가 많았습니다. 이제 조부 벨링엄 씨가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는데 조부 보면서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잘하더라고요. 잘해. 그리고 이 경기는 코벨이 MVP였죠. 다 막아 지금 코벨. 와 역시 코벨. 그러다 빌드업에서 한 번씩 하고 그것도 막아. 코벨. 이 경기 이제 코벨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4대0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요즘 남아메리카의 팀들이 클럽 월드컵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이길 것 같았는데 좀 깜짝 놀랐던 경기였고 이제 그 다음 경기였던 이제 도르트문트와 마멜로디 선다운스 이 팀 이름이 좀 마멜로디 이제 뭐 산리오 고트 막 이러는데 그래서 남아프리카 팀이거든요. 그런데 4대3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도 재밌었어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했죠. 이 경기도 봤는데 이 경기가 마멜로디가 먼저 선제골 넣으면서 앞서왔는데 그 선제골 장면에서 도르트문트가 좀 충격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코바르 했죠. 네, 코벨의 잘못은 없는데 그 앞에 수비수들이 너무 이제 허수아비처럼 감스테크라고 제 말은 이제 수비수들이 코바르 행동을 했다. 고유명사군요. 네, 이제 코바르 했다. 코바르 했다. 트롤 짓이다. 트롤 짓이다. 그 경기 보여줬는데 이제 마멜로디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코바르를 하더라고요. 바로 역코바르를 보여주면서 1대1 하고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제공권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4대1까지 앞서갔었나 그랬는데 네, 4대까지 앞서가서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이겼네 했는데 갑자기 마멜로디가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마멜로디가 끝까지 쫓아오면서 추가 시간에 4대3까지 한 골 넣었죠. 만들었습니다. 코바르가 좀 많이 나왔던 경기였다. 네, 온 세상이 코바르였던 경기였다. 하나의 거대한 코바르였다? 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울산 경기도 간단하게. 네, 뭐 이제 울산 경기를 했죠 이제. 전반전까지만 해도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겨보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3골을 내리먹히면서 네, 남미는 강력했다. 네. 어쨌든 이제 플루미넨시랑 1차전은 이제 선다운즈한테 1대0으로 졌고 이제 2차전에 플루미넨시한테 좀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경기 좀 2대1까지는 좀 앞서가고 있길래 울산이 이를 내나 했는데 어쨌든 이제 김판곤 감독이 울산에서 보여주는 그런 문제점이 이제 70분 이후에 경기를 갑자기 급격히 저하된다거든요. 여기서도 드러나면서 거기서 이제 실점을 하면서 울산은 이제 클럽 월드컵 탈락을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조가 좀 빡세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멜로디, 선다운스 이런 팀들이 갑자기 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마지막 경기가 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울산은
이제 도르트문트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플루미넨시와 마멜로디가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클럽 월드컵에 진출하게 될지 더 높은 단계로 그런 게 좀 좌우되는 경기라서 마지막까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클럽 월드컵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혹은 뭐 자연스럽게 끝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클로징 멘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사실 그동안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끝낼까요? 하면 제가 끝냈거든요. 근데 GPT로 하니까 클로징 멘트까지 딱 적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도 마이스터 샬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팟빵과 유튜브 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이스터 샬레 66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